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에 더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지역 여행업계 여행상품 대부분이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와 대설로 월통작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고물가 시대의 소비 위축까지 겹쳐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가격조차 올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농지와 시설 등을 마련한 청년 농부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바깥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급증했던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의 우울증 경험률은 26.8%, 4명 가운데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우울증을 호소했습니다. 5년 전 25%를 넘어선 청소년들의 우울증 경험률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해 실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전국에서 4만 8천여 명, 2023년에는 50% 넘게 폭증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됐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미디어 노출이 더 증가된 상황에서 이런 정신화 문제라든가 충동 조절의 문제라든가 자살 자해의 문제가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해마다 치료비 지원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권 하락에 따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등 교육 현장 안팎의 심리 치료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심리정서 예방과 치료, 그리고 성인지, 딥페이크와 같은 이런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과 마음 건강은 물론 심리 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추위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은 보통 수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는데요. 모레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주말,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며 방해하는 경호처 등도 내란 공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절을 요새화한 채 책임회피 전략에 몰두한 대통령과 무기력하게 돌아선 공권력. 시민들은 가족여행도 새해맞이 준비도 뒤로 한 채 가까운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여행 갔다가 여기 하길래 서울에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로 왔거든. 처음에는 지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지. 시민으로서. 근데 이렇게 불안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관저 출입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나선 경호처엔 내란 공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강제적으로 방어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국가 내란 주범들이라고 생각하고 체포를 그 방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먼저 체포하고 체포 조지를 위해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퇴진
또 해야 되고 그 어떤 무리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같이 내려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때문에 저희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서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좀 민주주의 같은 국가로 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눈치 싸움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신속 체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참 됐는데 다들 자기들 밥그릇 싸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하든 군을 투입을 하든 눈치 싸움 하면은 시간만 벌어주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주말에 넘겨 주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열릴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의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내란 옹호 집단으로 전락한 인권위가 방어해야 할 것은 이 시간에도 핍박받는 국민이라며 안건이 완전히 폐기되고 이름을 올린 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지난해 24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생산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남에서 10년째 배추 농사와 유통을 하고 있는 김문철 씨. 해남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 입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변 농민들의 입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려운 건 무슨 뭐 판매지요. 판매가 우리가 어떻게 생산량만 중요한 것이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 처음 하는 일이라 잘 몰라갖고 와서 문의하고. 해남미소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낮은 수수료. 일반 쇼핑몰보다 수수료가 낮다 보니 생산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굉장히 또 저렴하고요. 그리고 해남미소는 또 해남 지역에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주고 또 최대한 농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더 판매를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남군이 온라인 쇼핑몰을 자체 운영한 것은 지난 2011년 80여 개 업체로 시작했지만 13년 만에 7배 이상인 57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41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절임 배추 판매가 67억 원을 기록했고 쌀과 잡곡, 고구마 등 지역 농특산물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는 물론 모바일 회원수도 21만여 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다양한 자체 기획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10여 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고객 응대와 주문 상담, 품질 관리를 한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해남미소라는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생산하시는 분들이 맛있고 건강한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주시는 생산자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16곳 가운데 지난 2023년 매출 2위를 기록한 해남미소. 올해 설 명절 특판을 시작으로 지역 1위를 목표로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항의 자동차 물동량 처리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항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에 따른 자동차 장치장 면적 감소가 불가피해 항만공사가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입니다.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 자동차들이 잇따라 선적되고 있습니다. 이곳 3단계 2차 부두와 함께 2단계 1차 부두는 현재 자동차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부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양항의 자동차 물동량 처리 실적도
지난 2019년 60만 9천 대에서 지난해 말 107만 대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정체 상태인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완할 자동차 화물 처리 항만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는 겁니다. 23년 111만 대에서는 조금 줄어든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광양항에서는 100만 대 이상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양항의 현재 자동차 장치장은 5만여 대, 100만여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3단계 2차 부대에 대한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며 전체 장치장 면적의 절반가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자동차 물동량이 50여만 대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사 측은 광양항 내 1단계 4차 부두 등 유휴 부지를 대체 자동차 장치장으로 새롭게 확보하는 등 방안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간 자동차 야적장 활용 현황을 분석해서 100만 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60만 제곱미터 이상의 야적장이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목표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양항 3단계 2차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 기세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광양항의 자동차 화물 물동량에 뜻하지 않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가 일자리와 정착, 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일자리 스테이션의 대상자는 기존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는 기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기존 금액에서 500원 인상한 9,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18살 미만 아동 16,000여 명입니다. 급식카드는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지역 가맹점 16,000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농지와 시설을 마련했다가 낭패를 본 청년 농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책은 오는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후계농 사업입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자라고 동물자원학을 전공한 27살 최식희 씨. 한우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영농자금을 저리에 대출한다는 농림부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신청했고 지난해 6월 선정됐습니다. 최 씨는 땅을 사고 축사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땅값 7,300만 원만 대출받았고 3억여 원의 건축비는 대출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대상에서 탈락한 겁니다. 한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나라에서 그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참 지금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뭐 시작 자체를 못 하니까 좀 암담하죠. 앞말이. 정부 정책을 믿고 축사까지 지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빚만 떠안은 셈입니다. 청년 농부를 꿈꾸고 왔는데 막상 하니까 청년 빚쟁이가 돼서 속상합니다. 농림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착순이던 후계농 대출 방식을 지난해 말 갑자기 심사 후 배정으로 바꾸면서 최 씨 같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을 신청한 경남의 후계농은 430명인데 선정된 청년은 110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신청자 3,800여 명 가운데 980여 명만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 농림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모로 저희가 지금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계농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농림부 담당 부서는 민원인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 대책을 내야 되는데 솔직히 통화도 안 되거든요. 연락이 돼야 뭐 대책을 뭐 어떻게 할 건데. 예산 부족으로 청년 농부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후계농 대출 예산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청년 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한다며 올해 5천 명의 후계농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건 단지 치솟은 환율에 물가도 덩달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석 달째 오른 가운데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름값 오름세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기름 한 번 넣는데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체감되죠? 너무 체감되다 보니까 이게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배추 상품 한 폭이 평균 소매가는 5,367원으로 1년 전보다 70%가량 올랐습니다. 무값은 90% 가까이 뛰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재료값 부담이 커졌지만 경기 침체 속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전골에 배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치를 리필해서 넣고 육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곱창보다 배추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 이게 저희 점심장사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 단위로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마진율도 높지 않고 식자재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인건비만 벌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꼽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이런 것들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물량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늘리기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제주 동부 지역에는 철새 도래지 4곳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비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3월에는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환경 영향 평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에 제주도 환경 영향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충돌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그 용역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2공항 관련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결정됐던 모든 사안이 무효라는 얘기와 진배 없습니다. 그런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시기가 늦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주민투표 없이 법 제정만으로 개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저희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 없이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새해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6%나 줄어든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신호라며 탄핵 인용 절차를 빨리 밟아 이 상황을 끝내는 것만이 제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갑작스런 한파와 대설로 지역 월동작물의 피해와 생육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역 농정당국은 최근 이어진 많은 눈과 한파로 월동배추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작물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겨울철 과체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 밀착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매 판매액이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난 2003년 이후 최대 폭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와 옷, 먹거리 등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날이 덜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6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 예보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영하 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수요일 눈이 내리면서 다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